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1학기 신입생 여러분,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무학사팀장 서승희입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여러분들이 대학생활을 성공적으로 시작하시는 데 필요한 유익한 정보들, 수강 신청부터 졸업까지 학사제도 전반에 대해 상세한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수강 신청 제도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강 신청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규학기는 2월과 8월에, 학예와 동계 집중학기는 5월과 11월에 진행됩니다. 수강 신청 학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 정규학기 수강 신청 학점은 12학점부터 18학점까지 가능하고 직전학기 평균 평점이 3.0 이상 시에는 27학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예방학과 동계방학 중 시행되는 집중학기에는 최대 9학점 이내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정규학기와 집중학기를 포함하여 학기당 최대 27학점까지 수강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교과목은 학년과 학부 구분 없이 수강 신청하실 수 있으며 본인이 목표로 하신 학업계획과 본교의 학점 이수표를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근본에 수강 신청하신 교과목 중에서 변경과 취소를 원하시는 경우 2025년 3월 4일 화요일 10시부터 3월 10일 월요일 17시까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공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교에 편입학하신 분들께서는 2학년 편입생의 경우 35학점까지, 3학년 편입생의 경우 최대 70학점까지 인정되오니 학점 이수 계획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강의 수강과 출석 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학년도 1학기 개강일은 3월 4일 화요일로 오전 9시에 수강하시는 강의 콘텐츠가 오픈됩니다. 본교의 강의는 매주 월요일에 해당 주차 강의 콘텐츠가 오픈되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포함하여 총 15주의 수업으로 이루어집니다. 출석 제도에 대해서 안내드리면 매주 월요일에 오픈한 과목별 강의를 2주, 총 14일 내에 모두 학습하셔야만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출석 인정 기간이 지난 후에 강의를 수강하실 경우 지각으로 인정되고 지각 3회는 1회 결석으로 처리되오니 출석 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 주차 강의 콘텐츠의 70% 이상을 수강하셔야만 출석으로 인정되며 총 수업 일수의 4분의 3 이상 출석 시 최종 성적이 부여되므로 출석 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모바일로 강의를 수강하실 경우 전용 앱인 러닝엑스를 설치하셔야 하며 개강 및 강의 수강 안내는 학교 홈페이지 학사 공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의실 입장 시 반드시 네이버 인증서, 지문 인증, 공동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셔야 하오니 원활한 강의 수강을 위하여 다음 주 화요일 개강 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본교 시험 제도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교의 시험은 매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시행되며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집니다. 중간고사는 8주 차인 4월 21일부터 5월 1일까지, 기말고사는 15주 차인 6월 9일에서 20일까지 진행되며 시험은 주중 20시에서 24시, 주말 및 공휴일은 15시에서 24시 중 교과목별로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온라인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시험은 동시형, 비동시형, 과제형으로 진행되며 시험 형식과 진행 방법은 각 교과목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각 교과목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시험 시간표는 시험 2주 전에 공지되오니 학기 중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시험은 데스크톱 앱 윈도우, 맥 PC 환경 및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응시 가능하나 모바일 기기에서는 응시가 불가한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매학기 시험 전 학교에서 시행하는 테스트 시험을 통해 음성 확인 및 IME 외국어 입력 환경을 반드시 점검하신 후 시험을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성적 평가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학기 말 성적 부여는 온라인 중간시험 및 기말시험, 그리고 기타 과제물 또는 출석률 등을 고려하여 담당 교수가 정한 성적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됩니다.
각 교과목별 평가 항목은 홈페이지 강의실의 강의 계획서 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개강 후 과목별로 이 부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교의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A학점 이상이 40%를 초과할 수 없고 B학점 이상이 80%를 초과할 수 없으며 C+ 이하는 자녀 비율 범위 내에서 부여합니다. 단 수강생이 30명 미만일 경우 절대평가를 시행하실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학기 말 최종 성적 조회도 온라인상으로 가능하며 2025학년도 1학기 성적은 2025년 6월 30일부터 2025년 7월 4일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전공 제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교에 입학하신 본인 주 전공 외에 복수 전공과 융합 전공, 부전공, 마이크로 전공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단일 전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소속 학부에 전공만 이수하시는 것으로 세부 전공이 2개 이상 개설된 학부에 소속 학부 학생은 개인의 학습 설계에 따라 세부 전공을 선택해서 이수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세부 전공을 배정받고 졸업하기 위해서는 해당 학부에서 요구하는 세부 전공별 전필 이수학점을 충족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복수와 융합 전공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수 전공과 융합 전공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본인 소속 학부과의 전공 과목 이외에 복수와 융합 전공하려는 타 학부의 전공 과목을 선택해서 이수하신 후 졸업 예정 학기 초 복수 전공과 융합 전공을 신청하시면 복수 학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전공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학생은 본인 소속의 전공 과목 이외에 부전공하려는 타 학부의 전공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 후 졸업 예정 학기 초 부전공을 신청하시면 주전공의 학위증에 부전공을 병기한 학위증을 수여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이크로 전공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전공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본인의 소속의 주전공이나 복수전공 혹은 부전공 이외에 10학점 이상의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 이수 후 졸업 예정 학기에 마이크로 전공을 신청하시면 주전공의 학위에 마이크로 전공명을 병기한 학위증을 수여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학점 이수표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교에서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입학하신 학부의 전공 42학점, 교양 18학점, 총 140학점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단 복수 전공과 융합 전공, 부전공과 마이크로 전공 이수를 희망하실 경우 본 전공 42학점, 교양 18학점 외에 이수를 원하시는 복수 전공, 융합 전공, 부전공, 마이크로 전공 학점을 포함하여 총 140학점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단 일부 학부는 본 전공 학점 중 일정 학점 이상을 전공 필수 과목으로 이수하셔야 하며 관련하여 학부 홈페이지 교육과정과 학부 공지사항 등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복수 전공과 융합 전공, 부전공, 마이크로 전공은 필수가 아닌 선택 사항이며 신청 직전 학기까지의 누계 평점 3.0 이상, 113학점 이상 취득한 졸업 예정자만 신청이 가능하오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교는 2024학년부터 세분화된 전공을 짧은 기간에 이수하시는 소단위 교육과정인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을 도입하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은 수강 신청 기간에 각 과정의 교과목을 신청하시고 해당 과목을 이수함으로써 마이크로 디그리 이수증을 취득하실 수가 있으며 재학 중이셔도 과정 이수 시 신청 기간에 신청하신 후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2개 이상의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을 중복 취득 가능하며 2025학년도 1학기에는 총 22개의 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본교 홈페이지의 학사 안내 메뉴 중 마이크로 디그리 상세 과정 및 과목들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교는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 중 하나를 졸업 시 마이크로 전공으로도 취득 가능하실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본교 수료증과 자격증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교는 본교에서 신설하여 관리 및 운영하는 수료증과 CUFS 자격증을 저희는 운영해서 발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수료증 및 자격증 신청 방법은
졸업 예정자, 기졸업자를 대상으로 매학기 지정된 기간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자격증 및 수료증의 각 취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시고 졸업이 확정된 이후 총장 명의의 수료증과 자격증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학부 소개 자격증 수료증 메뉴에서 학부별 자격증 및 수료증 종류를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졸업 확정 이후 온라인상으로 발급 가능하오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졸업 제도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교의 전공 신청 기간은 1학기 4월 초, 2학기 10월 초에 이루어지며 전공 신청 대상은 전학기까지 113학점 이상을 취득한 졸업 예정자로 주전공 및 복수전공, 융합전공, 부전공, 마이크로 전공 신청이 가능합니다. 2개 이상 세부전공 학부인 영어, 한국어, 베트남, 인도네시아, 경영, 산업안정, 주택관리 학부는 반드시 세부전공을 신청해 주셔야 하오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졸업 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졸업학기를 포함하여 8개 학기 이상 이수자, 2학년 편입생은 6학기 이수자, 3학년 편입생은 4학기 이수자로 전공 42학점, 교양 18학점을 포함하여 총 140학점 이상 취득하셔야 하고 총 성적 평균 평점이 1.5 이상이셔야 합니다. 학기 말까지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은 자동으로 졸업 대상자로 선정되며 조기 졸업 신청자는 졸업학기를 포함하여 6개 학기 이상 8개 학기 미만 이수자 중 위 학점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단 평균 평점이 3.0 이상만 가능하오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고 결석과 결시 관련한 내용입니다. 학기 중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하시거나 결시하시게 될 경우 홈페이지 학사 공통, 학사 종합 신청 메뉴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사유에 대한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셔야 하며 담당 교수님께서 유고 결석원 또는 유고 결시원 확인 후 허가하신 경우에만 인정이 가능하오니 이 점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재 및 강의 노트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및 강의 노트는 각 교과목마다 다르게 운영되므로 교과목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교과목은 홈페이지 강의실에 학습 자료실 메뉴를 통해 강의 교환 및 강의록 제공이 가능하며 해당 메뉴에서 직접 다운로드 및 인쇄가 가능합니다. 강의 노트 구입은 홈페이지 로그인 후 캠퍼스 퀵링크의 강의 노트 구입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화상 특강과 오프라인 특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학기 중 학부마다 화상 특강, 오프라인 특강이 진행되고 학교 및 학부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시간표가 공지되어 오니 확인하시어 많은 학우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학사 제도에 대한 주요 사항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지금부터 강의를 수월하게 잘 들으실 수 있도록 몇 가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대학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야 됩니다. 현재 홈페이지는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강의를 들으시려면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상단에 작은 글씨로 로그인이라는 버튼도 보이시고 바로 아래 노란색으로 캠퍼스 바로가기라는 버튼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화면이 바뀌면서 로그인을 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이 됩니다. 4가지 로그인 방법이 있으신데 강의를 들으시려면 꼭 본인임을 인증하셔야 되고 왼쪽에 3가지 인증을 통해서 로그인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캠퍼스라는 학사 시스템으로 페이지가 이동이 됩니다. 왼쪽에 메뉴가 여러 개 보이실 텐데요. 학사 공통이라는 메뉴를 클릭하시면 하위 메뉴가 펼쳐지고 학습 현황 조회라는 메뉴를 클릭하시면 현재 학기 수강하시는 과목 리스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 가운데쯤 보이시는 과목 리스트에서 과목명 바로 옆에 있는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캔버스 LMS로 페이지가 이동이 됩니다. 한 과목의 강의실로 접속이 되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강의실 메뉴가 보이시고 과목마다 메뉴 구성이 다를 수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과목이 비슷하게 구성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아까 처음 보셨던 홈페이지 메뉴에서 캠퍼스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로그인 하시면
LMS 강의실로 바로 접근이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교과목 강의실에 처음 접속할 때는 홈 메뉴에 접속이 됩니다. 여기에서 공지사항이나 할 일, 예정 항목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에서 게시글을 읽으시면 녹색 동그라미가 사라지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왼쪽 메뉴에서 수업 계획서를 클릭하시면 해당 과목의 한 학기 동안의 수업 목표와 평가 정보 등 여러 가지 수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의 콘텐츠 메뉴를 클릭하시면 강의 수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상단의 작은 박스들은 1에서 15주차를 나타내고 주차별 수강 기간에 따라 수강 가능한 주차는 흰색 박스로 활성화가 됩니다. 강의 영상들이나 학습 요소들은 각각 강의 시작일, 마감일 등이 명시가 되어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1주차, 주차명 아래에 있는 강의 영상의 제목을 클릭하시면 강의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강의를 재생하실 때 영상 하단에 마우스를 올려보시면 여러 가지 동영상 기능들을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강의가 너무 빠르거나 느리다고 생각하시면 오른쪽에 배속 기능을 활용해 보시고 화질도 선택하실 수 있으시고 또 컴퓨터 화면에 강의만 꽉 차게 보이시려면은 전체 화면 기능을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 수강 중에도 진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학습 상태 확인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해 보시면 현재 강의를 몇 % 정도 수강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강의를 다 들으시고 밑에 있는 다음 학습 버튼을 눌러가면서 순서대로 강의도 들으시고 퀴즈도 해결해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일부 교과목에서 360도 VR 영상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 영상은 재생 도중에 키보드나 마우스 등을 활용해서 사용자가 보고 싶은 방향이나 지점을 선택해 감상할 수 있는 영상을 말합니다. 현지 문화 지역 탐방 등 학습 효율을 높이고 새로운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강의 영상 외에 학습자 스스로 활동을 제공하는 과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화 과목에서 배운 문장을 말하고 녹음하고 원어민 음성과 비교해보는 활동도 있고 또 배운 단어의 텍스트와 음성 그리고 사진을 매칭해보는 단어 메모리 게임도 있습니다. 또 어휘가 중요한 과목에서는 크로스워드 퍼즐 게임을 제작하기도 합니다. 강의 자료실에 들어가 보시면 교수님께서 강의 촬영하실 때 활용하신 자료들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고 다운로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출결 학습 현황 메뉴에서는 주차별 학습 요소의 학습 현황 및 출결 현황을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업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게시판에 문의글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제가 있는지 항상 확인을 해 보셔야 하는데요. 과제 및 평가 게시판에 들어가시면 제출해야 되는 과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제목을 클릭하시면 과제 내용을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의실 사용법이 어렵지는 않으신데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LMS 메뉴에서 이용 안내 버튼을 클릭하셔서 사용자 매뉴얼 등을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목으로 이동을 하시려면 LMS 페이지 내에서 대시보드 메뉴를 클릭하셔서 다른 과목으로 이동이 가능하십니다. 댁에서 컴퓨터 사용이나 네트워크 환경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각자 콘텐츠 수강을 해보시고 수강 장애가 발생하실 경우 홈페이지에 보시면 헬프데스크라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매일 24시간 해외에서도 상담이 가능하시니 언제든 전화 주시면 잘 안 되시는 부분들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전화번호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콘텐츠 관련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아테나 교양학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테나 교양학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재밌는 과목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 소개해서 여러분이 즐겁고 보람 있는 학창생활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희 아테나 교양학부의 목표는 쉽고 재미있는 강의를 여러분께 제공하는 것입니다. 먼저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학교에 인기 강사 여러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첫 번째 보시는 이 정우철 도슨트는 방송에도 많이 나오는 미술 전시 해설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도슨트와 떠나는 미술 명작 여행이라는 과목을 강의하고 있고요. 또 우리 교수님들이 함께 참여한 아시아 문화 여행이라는 과목은 베트남, 중화권, 일본 이렇게 3개국의
방문할 때 우리가 알아야 할 관광 명소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아주 간단한 기초 인사말 이런 것들을 재미있게 강의합니다. 세 번째 여기 보시는 이 한석준 아나운서 잘 아시죠? 이 작가이면서 동시에 스피치 컨설턴트인데요. 한석준 아나운서가 아나운서에게 배우는 성공 스피치라는 과목도 강의를 합니다. 이어서 영화로 공부하는 과목도 소개해 드릴게요. 다른 학교와 다르게 저희 학교가 내세우고 있는 대표적인 교양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어려운 주제이지만 영화를 통해서 학습을 하다 보면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거든요. 지금 화면 속에 보시는 영화로 공부하는 리더십, 영화로 공부하는 사회와 정부, 게임 체인저, 역사를 바꾼 인물 이야기 이런 과목들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또 시중에 나와 있는 영화를 편집해서 보고 그 영화 내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식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과목입니다. 학생들이 지루하지 않고 아주 쉽게 공부할 수 있다는 그런 강의 소감이 많은 과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인문학 인기 과목입니다. 스페인 문화와 예술, 일본 문화의 이해, 그리고 커피와 바리스타 이야기 등 여러분이 한 번쯤 궁금해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아주 쉽고 재미있게 제공하는 그런 과목입니다. 다음은 사회 경제 분야 과목인데요. 우리나라 전국 관련해서 관심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한국 정부의 이해, 또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개인 자산과 관련해서 또 관심이 많은 부동산 시장에 관한 이야기, 또 미래 사회는 어떻게 변화할까에 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미래 사회 들여다보기라는 과목도 여러분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2인생을 개척하거나 또 새로운 그런 이 직업 또는 현재 하고 계시는 일과 관련해서 조금 더 역량을 개발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영어로 하는 리빙 잉글리시, 또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올바른 우리말 등을 통해서 스피치, 발표 이럴 때 도움이 되는 지식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또 우리 외국어 전공이 특성화된 그런 학교인인 만큼 국제개발 협력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국제개발 협력 분야의 자격증에 도움이 되는 국제개발 협력의 이해와 사례라는 과목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표는 졸업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전공 과목만 듣다 보면 참 힘이 들고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또 처음에 너무 욕심을 많이 내서 전공 과목을 많이 듣다 보면 과제도 있고 해서 지치기 마련인데, 여러분이 전공 과목 들으시면서 교양 과목을 한 과목이나 두 과목쯤 함께 들으시면 조금 더 여러분의 매 학기 학습이 좀 수월하고 즐거운 학창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소개한 과목들은 1학기 과목뿐만 아니라 2학기 과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항상 염두에 두시고 수강 신청하실 때마다 아테나 교양학부의 과목들을 한번 검토하신 후에 재밌는 과목 들으시면서 보람찬 학창 생활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아테나 교양학부장 최창수 교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한국 외국어대학교 학생지원 팀장을 맡고 있는 박태수입니다. 우선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오늘로서 신편입생 오리엔테이션을 벌써 5번째 진행하게 됐는데, PT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입학 연도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우리 대학에 입학하셔서 졸업까지 마치시는 학생분들의 비율이 절반이 채 되지 않습니다. 입학하실 때의 마음가짐을 끝까지 유지하신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신편입생 여러분들은 모두 무사히 졸업까지 마치셔서 학위 수여식에서 꼭 직접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소개드릴 내용은 앞선 두 분의 PT보다는 훨씬 더 가벼운 내용이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학생지원팀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으로 학생증 발급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학생증은 모바일과 카드형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 모바일 학생증의 경우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한국 외국어대학교로 검색하신 뒤에 모바일 아이디가 더해진 이름의 어플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처음 로그인하실 때 아이디는 학번, 패스워드는 생년월일 6자리이고 2025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의 경우 3월 4일 개강 이후 약 15일 정도 지난 뒤에 접속이 가능합니다.
잠시 뒤에 학교 오프라인 시설에 대해 설명드릴 텐데 이 모바일 학생증은 도서관을 이용하실 때 가장 많이 쓰입니다. 이 도서관 출입부터 좌석 배정, 스터디룸 예약, 도서 대출 등이 가능합니다. 이 서울 캠퍼스뿐만 아니라 용인에 위치한 글로벌 캠퍼스의 도서관 역시 동일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또 학생증을 제시할 경우 한국외대 서울 캠퍼스와 글로벌 캠퍼스의 주차장을 1일 3,000원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울 캠퍼스의 경우 사이버관 지하 주차장이 아니라 한국외대 본관 주차장을 이용해 주셔야 한다는 점 함께 말씀드립니다. 카드형 학생증의 경우 학교 홈페이지 학생증 발급 메뉴를 참고하셔서 온라인 신청서와 증명사진을 저희 팀으로 우편 발송해 주시면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서에 기재한 주소로 발송드리고 있습니다. 1학기 신편입생의 경우 3월 5일 이후 신청이 가능하고 최초 신청 시에는 발급 수수료가 없지만 재발급 신청 시에는 2,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대학의 오프라인 시설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 캠퍼스의 스마트 도서관입니다. 이 왼쪽에 캠퍼스 지도를 보시면 가장 아래쪽에 위치한 건물이 사이버관이고 바로 옆에 스마트 도서관이 위치해 있습니다. 서울 캠퍼스 스마트 도서관은 2020년 4월에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새롭게 개관했기 때문에 한국외대에서도 가장 최신의 건물입니다. 우리 대학 학생분들은 도서 대출은 물론이고 한국외대 재학생과 동일하게 열람실, 스터디룸과 같은 도서관 시설물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는 없지만 글로벌 캠퍼스의 도서관 역시 동일하게 이용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시기 어려울 경우 한국외국어대학교 도서관 사이트에 접속하시거나 앞서 설명드렸던 모바일 학생증을 통해서 이북과 학술 DB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께서 우리 대학을 졸업하신 뒤에도 만원의 연회비와 일정액의 보증금을 납부하신 뒤 재학생과 동일하게 도서관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오프라인 시설은 사이버관과 제2교사에 위치한 강의실입니다. 이 다음 순서로 우리 대학의 오프라인 학습 활동에 대해 설명드릴 텐데 이 정규학기 중 진행되는 오프라인 특강 또는 학생들의 동아리나 스터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매주 토요일 강의실을 대여해드리고 있습니다. 학생지원팀에서 이메일 또는 전화 예약을 통해 강의실을 대여해드리고 있고 학교 홈페이지에서 강의실 대여를 신청할 수 있는 메뉴 개발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대여 희망 3일 전까지 신청 가능하고 여름과 겨울에는 냉난방 시설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오프라인 시설물은 2024년 9월 준공된 제2교사입니다. 우리 대학의 영문 약자 CUFS와 개교 20주년이 되던 해에 준공된 사실을 기념해서 제2교사의 명칭은 쿱스20으로 정했습니다. 사이버관에서 외대암역 방향으로 약 40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위치해 있고 지하 2층부터 지상 9층 규모의 건물로 우리 대학 학생은 6층부터 8층까지 위치한 강의실과 강당 그리고 실습실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제2교사 준공으로 인해 우리 대학은 사이버 공간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학우분들께 좀 더 쾌적한 교육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제2교사 건립 과정에서 2024년 약 100일 동안 빌드 투게더라는 이름으로 건립기금 후원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 많은 재학생, 졸업생 여러분께서 참여해 주셔서 100일간 모금된 후원액이 6,900만 원 가까이 됐고 후원자 숫자도 170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 대학은 후원자분들의 학교에 대한 애정을 오래도록 기억하기 위해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2교사 8층에 후원자분들의 명패를 담은 기부자원을 설치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내용은 오프라인 학습 활동입니다. 제가 처음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임자분이 발표하신 PT 영상을 참고했는데 당시 팀장님께서 토요일에 진행되는 우리 대학의 오프라인 특강이 타 사이버 대학과 비교했을 때 높은 경쟁력을 갖는 프로그램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역시 이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작년 한 해 우리 대학에서 진행된 오프라인 특강 스케줄입니다. 학부별로 한두 과목씩만 소개를 해드렸고 보시는 것처럼 내국인 교수님, 원어민 교수님뿐만 아니라 임종영 통역사님, 한석준 전 아나운서님과 같이 유명 외부 강사님도 초청해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 주제도 전공과 연계된 전문적인 분야부터 도슨트와 떠나는 미술 명작 여행, 스페인어 학부의 신나는 요리 교실과 같은 문화체험 분야까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전 신청 절차 없이 학교 홈페이지 특강 공지를 통해 원하시는 강의를 방문해서 수강하시면 됩니다. 이 타학부 학생분들이 수강하실 수 있는 강의도 있고 이 별도의 비용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분들께서는 교수님과 교우분들을 직접 뵐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오프라인 학습 활동은 학생 동아리입니다. 이 학생 동아리는 1학기 초에 저희 학생지원팀으로 동아리 등록 신청을 하신 뒤에 1년 단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024학년도에는 8개 학부 총 26개의 동아리가 등록 신청을 했고 주로 전공과 관련된 스터디 목적의 동아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을 위해 매년 동아리별로 활동 보고서를 제출받은 뒤에 동아리별 최대 6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기본 지원금을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수 동아리 선발을 통해 동아리별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포상금도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 화면은 우리 대학 일본어학부 회화 스터디 동아리가 일본 T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소개된 장면입니다. 이 동아리 가입을 원하실 경우 해당 학부 또는 학생지원팀으로 문의 주시면 동아리 대표님을 통해 연락드릴 수 있도록 안내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은 현재 단기 해외 어학연수, 해외 문화탐방 등의 해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해외 프로그램은 학부가 중심이 되어서 주로 방학 기간 중 해외 현지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거나 해외 문화유적지 등을 탐방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지역에 따라 재학생에게 인별 20만 원부터 40만 원까지 경비를 지원해드리고 있고 단기 해외 어학연수와 해외 한국어 교육 실습의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 따라 2학점부터 6학점까지 학점을 인정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작년에도 많은 학부에서 해외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일본어, 한국어, 중국어 학부는 학점 인정까지 받을 수 있는 해외 프로그램을 다녀왔고 스페인어 학부와 베트남, 인도네시아 학부는 각각 2023년과 24년 교수님, 교우분들과 함께 해외 유적지 등을 방문해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외국어 대학교라는 이름에 걸맞게 향후 해외 프로그램 역시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생 행사입니다. 우리 대학은 1년에 2번 오프라인 학생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봄에는 춘계 행사, 가을에는 학생 축제를 총학생회와 공동으로 주관하여 진행하고 있고 재학생뿐만 아니라 졸업생과 가족분들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춘계 행사는 최근 2년간 춘계 문화체험이라는 이름으로 300명이 넘는 인원이 뮤지컬 단체 관람을 진행했습니다. 2023년에는 용산 블루스퀘어에서 뮤지컬 영웅을, 2024년에는 신도림 디큐브 링크아트 센터에서 뮤지컬 마리 앙투아네트를 관람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300명의 참가자 모집을 시작한 첫날 480명 가까운 인원이 신청해 주셔서 모집 첫날 신청을 마감할 정도로 호응이 뜨거웠습니다. 참고로 작년 행사에서는 재학생의 경우 S석을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대학은 매년 가을 쿠페스타라는 이름으로 학생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쿠페스타라는 행사명은 우리 대학의 약칭인 CUFS와 축제를 뜻하는 페스타의 합성어로 학생 공모를 통해 선정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개교 20주년을 맞이해서 월드컵스라는 이름으로 쿠페스타를 개최했고 마술사 이은결, 가수 코요테, 뮤지컬 갈라쇼 등의 공연이 진행되어 참가자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 공연 외에도 일본 학부의 플리마켓, 베트남 인도네시아 학부의 식음료 체험과 같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준비하여 참가자분들은 오프라인 대학과 비슷한 수준의 학생 축제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대학 학생 축제는 캐리커처 이벤트, 경품 행사와 같이 자녀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꼭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분들과 함께 참여하시는 방향도 추천드립니다. 우리 대학은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행사 외에도 새로운 학생 행사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오프라인 학생 행사가 주로 캠퍼스가 위치해 있는 서울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국내 다른 지역이나 해외에서 거주하고 계신 학우분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2023년 해외 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내 지역 학우분들의 모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처음 시행했고 2024학년도에도 기간을 확대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주도, 부산, 그리고 일본 도쿄와 베트남 하노이까지 다양한 지역의 학우 모임 경비를 지원해 드렸습니다. 학생지원팀에서는 앞으로도 보다 많은 학우분들이 즐길 수 있는 오프라인 행사를 기획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대학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학생 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해두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학교 홈페이지에 별도 메뉴를 편성하였고 매년 공지 게시판을 통해 장애학생 지원 계획을 한글 파일로 업로드해두고 있습니다.
장애학생 지원 관련 대표적인 제도 두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해드리고 있고 학기 중 중간 기말고사 시험 시 응시 시간을 최대 1.5배까지 연장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시험 응시 시간 연장 제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학생의 경우 별도 신청을 받은 뒤에 심사를 통해 규정을 적용해드리고 있다는 부분 함께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여러분께서 주의 깊게 봐주셔야 될 장학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은 학생들의 학업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장학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화면의 그래프와 같이 교내와 교외 장학을 더한 전체 장학금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교내 장학금의 종류는 소구분 기준 80여 개에 달합니다. 2024학년도 2학기 기준 2,000명이 넘는 학생이 교내 장학생으로 선발됐고 특히 신편입생에게 적용되는 입학장학금의 경우 많은 학생분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나 개인사업자에게 직장인 장학금이 적용된다면 이 소득이 없는 분에게는 전업주부 장학금이나 희망장학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공지된 교내장학금 서류 제출 기한은 지났지만 아직 교내장학금을 신청하시지 못한 신편입생 분들이 계시다면 학교 홈페이지에서 적용 가능한 장학금을 확인하신 뒤에 수강 정정기간 종료일까지 저희 학생지원팀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 PT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국가장학금입니다. 이 국가장학금은 말 그대로 국가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인데 교육부 산하의 준정부기관인 한국장학재단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1유형을 보시면 되고 국가장학금이 소득 연계형 장학금이라고 해서 선발 기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적 기준이고 또 하나는 소득 기준입니다. 다만 신편입생의 경우 첫 학기에는 성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 기준만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소득 기준이 통상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보다 문턱이 훨씬 낮습니다. 이 월소득 인정액이라고 해서 월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되는데 소득분위 9구간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소득분위 9구간은 2025년 처음으로 신규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는데 소득분위 9구간의 월소득 인정액 경계값이 무려 1,800만 원이 넘습니다. 연이 아니라 월 기준 그렇습니다. 물론 가구합산 소득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적지 않고 소득평가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공제액도 발생하기 때문에 국세청 신고 금액이 그대로 반영되지도 않습니다. 우리 대학의 경우 그동안 매학기 약 2,500명 이상이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아왔고 신청자 3명 가운데 평균적으로 2명이 국가장학생으로 선발되었습니다. 근본 소득분위 9구간 수혜 대상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PC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하고 영상이 공개되는 3월 초에도 신청 기간이기 때문에 소득 기준이 충족된다고 판단하실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202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기한은 3월 18일이고 등록금 납부 후 국가장학생으로 선발되실 경우 학기 말 계좌로 장학금을 사후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소득 분위별 학기당 최대 지원 금액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국가장학금은 등록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내 장학금과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는 점 역시 함께 안내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신청 방법은 PC 또는 모바일 모두 가능합니다. 모바일의 경우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국가장학금으로 검색하셔도 되고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이용하셔서 접속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추가로 올해 3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19대 총학생회장과 부회장이 새롭게 선출됐습니다. 총학생회 활동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